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ESG 경영, 이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영 전략, 이렇게도 일컫습니다. 자, 일단 ESG 경영은 요즘 이제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죠. 그것에 주로 안점을 두고, 자, E는 인바이러먼트, 환경이고, S는 소셜, 사회, 그다음에 G는 거버넌스, 지배 구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혹은 또 국제 기준에 어떻게 따를 것이냐, 또 이렇게 해야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ESG 경영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가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ESG 경영의 정의와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ESG는 E는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에 S는 social, 사회, 그리고 G는 governance, 지배 구조. 자, 이런 약자입니다.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인데, 그래도 다른 말로 하면 비재무적 성과 지표. 무슨 말이냐면은 비재무적이란 말은 어떤 돈이랄지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또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 자,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은 이런 세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특히 여러분들 21세기의 즈음에서 대단히 기후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탄소 배출량 감소. 요즘 탄소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이런 맥락이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자원을 재활용한다. 리사이클이죠. 그다음에 오염물질 관리. 이것도 이제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인바이러먼트, 환경과 관계된 것이고, 사회입니다. 사회 그러면 인권 존중. 자, 인권 존중은 이건 평등한 사회라 해서 수평적 관계라고 말하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 지금 과거와 달리 어떤 차별, 이게 세계 차별, 또 뭐 연령 차별, 성별 차별, 혹은 인종 차별,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공정한 노동 환경. 이것도 이제 노사 간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공헌. 요즘도 이제 지역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또 사회, 소셜. 일단 거버넌스, 지배 구조죠. 투명한 이사회 운영. 과거에는 이 이사회 운영함에 있어서는 거의가 다 아는 사람, 상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사람들만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알아야 되겠죠. 주주 권리 보호, 감사위원회 독립성. 감사위원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경영 자체를 투명한 상태에서 하겠다. 그리고 준법 경영. 그리고 그 회사의 모든 리스크를 관리한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재무성과가 아닌 비재무적. 다시 말하면은 꼭 돈을 벌기 위한 금전적인 그런 이득보다는 비금전적. 다시 말하면 비재무적 성과 지표라고 의미합니다. 자, ESG의 경영의 정의와 개념 살펴봤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 ESG 경영이 중요하냐? 중요성인데, 이 중요성은 첫째, 투자자들의 요구 변화.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이 자, 이렇게 요구한다. 과거에는 일단 공급받는 사람들이 거의 반대를 했죠. 그리고 소수 주주들, 소수의 임원들이 알아서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든 부분이 다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적 수익률보다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 이걸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ESG 성과의 우수 기업이란 즉 리스크 관리 우수 기업이라고 같은 맥락에 같은 선상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공급받은 물건만 살려고 했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 물건을 공급한,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해서 결국은 윤리적 소비,
또 윤리적 가치 소비, 자,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이제 친환경은 뭐 익히 21세기에 들어서는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이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및 규제기관 압력이 증가한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그 회사를 꾸려감에 있어서 정부나 규제기관이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 인권적인 부분, 이런 여러 부분에서 지금 압력을 넣습니다. 이배수 관련 정보 공개 의무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규제 강화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보세요. 기업 이미지 및 평판 제고. 적극적 ESG를 실천한 기업이 즉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한다라고 보고 사회적인 신뢰 확보는 경쟁 우위 확보로 치환되죠.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자. 자, 리스크 관리, 환경 규제화, 사회적 갈등 배제, 지배 구조 문제 완화, 기회 창출한 친환경 기술 개발. 항상 친환경이란 말도 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 창출이라는 맥락에서 또 새롭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맥락이 되겠죠. 그럼 ESG 경영의 환경 요소, 자, environment, 환경 요소를 볼까요? 자, 환경이란 기업 활동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까요? 기후 변화 대응. 요즘은 뭐 이제 기후 자체가 기후 온난화, 탄소 배출로 인하여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탄소 중립 이런 말 나오죠?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TCFD 등 정보 공개 이행. 그 TCFD라는 것은 T는 Task Force on, 자, Task Force on, C는 Climate Related, 기후 관계죠. 그 다음에 F는 Financial. 그 다음에 마지막에 D는 Disclosure, 기후 변화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장하는, 이게 바로 이제 2015년 G20, G24나 금융안전위원회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이게 PCFD. 여기서든 정보 공개를 이행해라 라고 말한 것인데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 감소하자. 탄소 중립, 레트 제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제로로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스코프 1, 2, 3가 있습니다.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스코프 2는 간접 배출을 제어하고, 스코프 3는 기타 또한 간접 배출에 관계된 이 내용을 스코프 1, 2, 3라고 해서 배출량을 관리합니다. 저가로 기술 및 공정도의. 그렇게 해서 또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에너지 소비 최적화, 또한 자원 재활용인데, 리사이클인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요즘 여러분들 플라스틱이랄지 이런 제품들은 한번 땅에 묻히면은 100년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다면은 줄이자는 것이고, 또 재활용하자. 종이, 지금까지 빨대도 종이 빨대가 나와가지고 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를 조달하자. 그게 또 수자원 관리, 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물에 관한 것인데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자. 가능하다면 물 절약, 수질 오염 방지. 물을 많이 쓰게 되면은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수질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 재사용 및 재활용. 이것은 물을 재사용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쓸 수 있게끔. 물론 식수를 그대로 식수를 할 수는 없어요. 식수를 하수구 관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자원 관리. 오염물질 관리. 대기 오염물질 저감. 여러분들 이 탄소의 방출이 결국 대기를 오염시키죠. 자, 그 문제. 유해
화학물질 관리.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또 우리의 생활은 해로운 이런 화학물질을 관리한다. 친환경 공정 및 제품 관리. 이건 이제 제조 시스템에서. 이런 것이 바로 환경 요소의 내용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ESG의 경영의 사회 S 요소입니다. S란 일단 소셜, 영어로 소셜, 사회죠. 기업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소셜, S라고 합니다. ESS. 자, 이 S 요소를 볼까요? 먼저 인권 존중.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는 특히 문제됐던 것이 어떤 조직체에서 젠더,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혹은 또 인종차별. 요즘은 여러분들 글로벌화 돼가지고 한국 사회도 대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 230명 됩니다. 이런 부분에 또 인권 존중이 필요한 것이에요. 인권 정책 수립 및 이행, 차별 금지, 평등. 아마 어떤 면에서 인권 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리적 노동 관행을 준수하자. 그 다음에는 보면 다양성 및 포용성. 이것도 이제 DEI라 그런 측면에서 보겠는데, 성별, 연령별, 문화적 다양성. 저 문화적 다양성은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240명. 금방 300만 명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면은 5%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거기다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 고용 확대, 평등한 기회 제공, 다양 도용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안전한 노동 환경. 지금 이제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재해법도 발동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자. 임직원의 복지 향상, 또 일과 삶의 균형 지원이랄지, 이런 안전한 노동 환경. 공급망 관리, 협력업체와 ESG 평가 및 관리. 요즘 이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업체가 많죠.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거래, 옛날엔 갑을, 갑질 이런 말 했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책임 있는 소싱 정책을 필요하다. 자, 지역사회 공헌까지. 이것은 이제 그 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상생해야 되겠죠. 지역사회 야대에서 사회 공헌활동, 지역사회 발전 지원, 특히 자선활동 및 기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성 및 품질 보장이라는 측면이 되겠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하죠.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요즘 유독 강조합니다. 투명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이 더 높은 신뢰를 받은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S 요소였습니다. S, ESG의 S. 그 다음에 볼 부분은 바로 G 요소입니다. 자, 경영, ESG 경영의 지배 구조 C 요소인데, G는 governance,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는 모든 활동. 이 지배 구조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일단은 지배 구조가 수평적 지배 구조, 그렇게 가자는 것인데, 일단 봐서 문제야. 윤리적 이사회 구성. 과거에 보면은 그 이사회의 행포랄지, 또는 주인 행포, 사용자 행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윤리적 이사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이사회 다양성 확보, 경영진 성과 평가와 보상 필요하죠. 그다음에 주주 권리 보호.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주인들이 마음대로 했는데 소액 주주라 할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주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 해서 공정한 의결권을 보장받고 배당 정책이 투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배당하는가? 소액 주주 권익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소액 주주가 아닌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다수의 주식 보유자, 그네들의 의견이 반영됐죠. 그러나
소외 주주도 중요하다. 그런 맥락이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특히 외부 감사위. 내부 감사는 잘못하면 담합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인 선임 투명성,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죠. 이런 맥락이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법을 준수한 경영, 소위 말하는 준법 경영입니다. 법규 준수 시스템 구축, 부패 방지 정책. 이게 법을 지키게 되면은 부패는 저절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부 제보 시스템. 이건 이제 내부 고발자. 휘슬 블로워라고 하죠. 이런 준법 경영. 리스크 관리. ESG 관련 리스크 관리, 위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잠재적 리스크 평가 및 대응. 필요하죠? 정보 공개와 소통.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재무제표랄지 그 회사에 뭐 1년간 꾸려가는 재무제표 보여줘야 되죠. 투명하게. ESG 정보 공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자, 이런 부분이 ESG의 G에 해당된 부분입니다. 자, 여하튼 이제 ESG라는 것에서 이렇게 E 환경, environment, S 소셜 사회, G 거버넌스 지배 구조 살펴봤죠? 자, 이제 중요하게 환경의 탄소 배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라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이냐? 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문제죠. 특히 이산화탄소.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에서 이산화를 빼고 탄소 배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줄이자는 것이지. 그래서 주요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인데 거기에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에너지 효율. 그래서 고효율 설비도 도입. 가능하다는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생산 공정 개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소위 말하면 BEMS라고 합니다. 자, 이걸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즘은 이제 한 번 쓰고 버리지 말자는 것이지. 그런 데서는 자연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도입. REC 구매. REC라는 것은 기업이나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입니다. 이 REC가. 그래서 R은 renewable, 그 다음에 E는 에너지, 그 다음에 C는 certificate. 그래서 이걸 방금 말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해서 이걸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은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죠. PPA 개혁은 전력 구매 전략입니다. P, 파워. 그 다음에 P는 또 purchase. 그 다음에 A는 agreement.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을 PTA 계약이라고. 자, 친환경 연료 전환. 다시 말하면 천연가스, 수소. 우리 공기 중에, 우리 대기 중에 대략적 70%는 수소입니다. 어떤 면에서 또. 이 우주 중에. 이걸 쓰자는 것이지. 요즘 수소 자동차도 있잖아요. 바이오 연료. 이건 이제 생명 연료. 우리 생물체에서 채택한 것이니까. 등 저탄소, 무탄소 연료로 전환시키자.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그건 이제 CCUS라 그럽니다. 약자입니다. 발생된 탄소를 포집한다는 것은 모아서 지하에 저장한다. 또는 유용한 물질로 전환시킨다. 필요하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탄소 배출 저감이 중요하냐? 일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죠? 기업 가치를 향상한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 탄소 배출 관리 범위를 스코프 1, 직접 배출, 기업이 스코프 2, 간접 배출. 스코프 3는 협력사, 물류 사용자들이 하는 간접 배출. 이런 것을 탄소 배출 관리 범위라고 해서 스코프 1, 2, 3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주요 탄소 배출 저감 방법 및 실천 사례가 8개가 있습니다. 자, 큰 글씨만 보세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저감 방법 실천 사례.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 자, 거기 여러분들 RE100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R은 renewable, 그 다음에 E는 에너지. 이제 renewable 에너지 100%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연료를 전환한다. 어떤 거? 수소차 전환, 수소 생산, 바이오 연료 필요하죠. 그 바이오 연료 같은 폐식용 재활용 바이오 디젤 사용한다.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 탄소 포집 하나를 모은다. 그걸 활용한다, 저장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거기에 뭐, 업사이클링 이런 내용들. 친환경 제품을 개발합니다. 저탄소 소재를 사용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은 땅에 묻게 되면은 100년 넘게도 썩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하게 되면은 땅에 묻게 되면은 바로 분해돼 버립니다. 이런 것들. 에코 디자인. 공급망 탄소 관리, 협력사 탄소 관리, 친환경 분류. 그다음에 임직원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탄소 배출 저감 방법들 또 실전 사례입니다. 결국 이 글로벌 기업의 트렌드는 탄소 제로. 이게 중요합니다. 탄소 제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게끔 하자. 그때 지구 온난화와 관계되어 있고 기후 변화와도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탄소 배출에 관계된 내용이고, 이어서 국내외 ESG 경영 동향 및 전망이라. 역시 이것도 글로벌 굴미행이니까 국외죠. 글로벌 ESG 동향 규제 강화. 특히 EU나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투자 흐름 변화 2025년까지 ESG 투자 자산 50조 달러.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 또 글로벌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RE100, SBTI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S는 사이언스, B는 베이스드, T는 타겟, 그 다음에 I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건 그런 맹 온실가스를 가능하다면 감축하자. 자, TCFD는 앞서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SSB. 이것도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라 라는 부분에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국내 보세요. 국내는 정책 및 규제. 거기 여러분들 다른 거다 K 텍소노미란 말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친환경 경제 활동의 기준을 마련한. 또 기업 대응하는 RE100도 나오고 금융 및 투자 내용도 살펴봤죠. 거기에 특히 금융 및 투자 금융엔 ESG ETF. ETF라는 것은 Exchange Trade Fund입니다. 이걸 상장 지수 펀드라 그래요. 주식처럼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ESG에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ESG 경영의 미래 전망. 특히 규제를 고도한다. 공급망을 전제로 한 ESG를 확산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IT와 IT 산업과 접목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국내외 ESG 경영 동향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행 전략이 어떻게 되겠는가 보겠습니다. 자, ESG 경영 결론 및 실행 전략. 자,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그런 내용을 한번 결론 지어 본 겁니다, 지금. 자, ESG 경영 핵심 정리인데,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습니다.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것은 모든 기업체가 선택사항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업 생존과 장기적 성장의 핵심 요소로서. 그렇죠? 두 번째, 통합적 접근. 환경,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균형 있게.
삼자를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죠. 세 번째, 탄소 배출 저감, 리스크 관리와 신산업 기회를 동시에 확보하자라는 맥락에서 결국은 이게 탄소 배출 저감하고 이해관계자 가치 측면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도 마찬가지 다 모든 고객, 직원, 사회와 상생하자. 그러니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자. 글로벌 스탠다드. 지구는 여러분들 어떤 맥락에서 국경이 있습니다만은 국경은 의미 없어요. 요즘은 지구촌 글로벌화됐다 그랬죠. 거기에 맞는 표준입니다. 국제 규제와 이니셔티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ESG의 핵심 정리가 되겠고 실행 전략입니다. 자, ESG 현황을 일단 진단해야 되겠죠. 진단을 하고는 해야지 어떻게 내용인가를 알겠죠. 그래서 기업의 ESG 수준 자가 진단합니다.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관련 규제 및 업계 동향을 분석한다. 이런 단기 차원에서. 또 단기 차원에서 ESG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제 진단했으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ESG 비전 및 목표를 설립하고 핵심 중점 영역을 선정, 초이스해야 되겠죠. ESG 이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일단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기로 갑니다. 실행해야 되겠죠. ESG 실행 체계를 구축합니다. 탄소 배출 측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필요합니다. ESG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협력사, ESG 평가 및 지원 체계. 이건 중기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전략을 갑니다. 장기로. ESG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단기 진단, 단기 전략 수립, 그리고 중기 실행 체계 구축. 마지막 장기입니다. 친환경 기술, 제품 개발을 투자하자. 환경. 아리백 살펴봤죠? SBTI 등 이니셔티브 참여. ESG 브랜딩 및 이제 브랜딩이라는 건 어떤 상표화 시켜야 된다는 말이겠죠? 및 투자자 소통 강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서 진단에서부터 전략 강화까지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실행 전략을 세운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ESG 경영을 구현시킬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진단 및 계획, 봤죠 우리? 두 번째, 조직 및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 및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 평가 및 개선.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갖다. 결론은 EBS 경영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여정,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ESG는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우리가 ESG 경영에서 어떤 금전적인 것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건 과연 투자냐? 아니에요. 아니, 비용을 쓰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오늘의 선택적 대응이 미래의 경쟁 우위를 결정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ESG 경영, 또 ESG 경영의 구현 프로세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ESG 경영과 관련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